자, 이번에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대박 노블랜드가 한단 말이죠. 대박 노블랜드가 하는데 마음은 GTX 역세권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이 집은 꼭 보셔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하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마음은 시세 차익 쪽에 가가지고 여기 자이 아파트를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운정 신도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중대대 제1풍경채가 정말 막차였구나.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파주 운정 신도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나서 규제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막차는 제1풍경채였고, 그리고 중대대도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에 물량들이 나오는 운정 3지구 내 집 마련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다들 조금 지루하세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청약은 자꾸 미뤄지는 것 같고 잠은 안 오신다는 분들은 참 많네요. 그리고 정말 지루한 시간이라고 느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남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좀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달력에 날짜 체크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느리게 흘러가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참 빠르게 흐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군대는 절대 다시 가고 싶진 않은 뭐 그런 지역이지만요. 그러니까 눈 감았다 뜨고 나면 어느새 정당 계약도 연말이 되어버리고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쓴단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정 제1풍경채 A5 블럭에 당첨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작년 10월 11월경에 진행을 했던 제1풍경채도 이미 지금 중도금 대출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청약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 집 마련의 포인트는 그때 가서 걱정과 고민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막상 이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이렇게 열리고 나면 그 전까지는 도대체 왜 자꾸 연기가 되느냐,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연하죠. 분양가가 억대 인생에 걸린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서 분양가를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다 비싸다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비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또 흐르게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빨리 청약이 열렸으면 하는데 막상 열리고 나면은 굉장히 열흘 내로 보통 청약을 하거든요. 열흘에서 2주, 14일 사이에.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고민하다가 아, 여긴 입지도 그렇고 분양금도 그렇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거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제1풍경채 말이죠. 제1풍경채 제가 오히려 뭐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풍경채 지금 뭐 광고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차였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막차가 됐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정 3지구 중대대와 제1풍경채가 막차라고, 막차버스가 떠났다고 말씀드리는 의미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흥 S클래스 대림 이편한 세상 대박 노블랜드 제1풍경채와 21년 운정은 거의 다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이것들과 무엇이 다른지, 이 4개의 아파트가 왜 막차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분양권 전매 부분도 있어요. 분양권 전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21년 분상제가 적용되는 운정 3지구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 안 되는 거예요. 자, 중흥 S클래스 가능하죠. 22년 5월경에는 분양권 전매,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자신의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림 이편한 세상과 대박 노블랜드는 불가능하긴 한데 등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등기 후에는 바로 매도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1풍경채는 어떻죠? 마지막 분양권 전매 매물 물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전에 제2풍경채 청약 진행할 때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운정 아파트들은 다 분상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후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중 S클래스도 그렇고 중대대 그리고 제2풍경채들은 내가 등기를 친단 말이죠. 잔금까지 납부하고 나서 이거 그냥 팔아야겠다. 물론 세금은 다 나옵니다. 세금은 나오지만 그냥 단기간에 처분할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아예 처분을 못하는 이런 옵션의 차이, 이런 부분은 상당한 거거든요. 21년부터는 등기 후 매도가 안 되죠. 이게 아래쪽과 지금 연관되는 건데 실거주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분상제 적용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 다 마찬가지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공공 분양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민영주택도 실거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등기하고 나서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실거주 무조건 거주하란 얘기예요. 전매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실거주가 3년에서 5년 정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막차죠. 확실히 여기 4개 아파트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입주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전월세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입주장이라고 하는데 입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중흥 S클래스, 대림 이편한 세상, 대박 노블랜드, 제1풍경채는 어떻죠? 내가 직접 입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세, 월세 줘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월세 줄 수가 없죠. 실거주, 이거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전월세도 줄 수가 없다. 다주택자는 어떻죠? 다주택자는 이 4개 아파트는 줍줍도 있었고 제1풍경채는 완판이어서 끝났지만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금 21년 분양 아파트들은 다주택자들은 민영주택도 1순위 요건에 다 갖춰도 2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주택 조정대상 지역 운정 3지구 아파트들은 무주택자, 민영주택입니다.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 처분 서약을 한 사람들만 1순위가 가능하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권 주택수 포함 이 세금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것도 막차의 의미가 커요. 2021년도 분양권부터는 아예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로 포함시켜 버렸어요. 주택은 분양권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종이에 불과한데 하나의 권리인데 이 권리조차도 집으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받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도 포함이 되죠. 물론 무주택 실소유자 이제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도 중대대와 제1풍경채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희소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 중대대가 GTX 역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 인근이 이렇게 다 묶여요. 이렇게 다 제한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GTX 운정역 인근은 중대대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1풍경채는 어떻죠? 무려 24년의 김시간이 아니라 이거 잘못 적었네요. 2024년 입주기 때문에 24년까지 아직 기간이 길잖아요. 긴 기간 동안에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을 했고 안정감은 가지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전월세 놔줘도 되고 실거주 의미도 없고 등기 후에 바로 매도해도 되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도 안 되고 옵션이 많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차라는 겁니다. 2021년도부터 진행하는 민영주택이든 공공분양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적으로 선택의 폭이 없다. 막차는 이미 떠났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부동산에 또 어떤 커다란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대림 이편한 세상 지금 7월 입주해가지고 전월세 입주 문의, 임차 문의가 많이 오세요. 저희 사무실로도요. 그러니까 대림 이편한 세상에 차를 주실 분들이라든지 그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집 마련 이후에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어떻죠?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게 돼요. 마음이 조급하거나 지금 청약 열기, 전국적인 열풍 이런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런 광풍 속에서 제일풍경채라든지 중대대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지금 하길 잘했다. 그래도 하나 보유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운정 3주고 공공임대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든 청약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A4 블록도 물론 무순이었지만 엄청 낮잖아요. 전국적인 청약 열풍의 시대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제가 직접 계속 연락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대대 제일풍경채 입주 예정자분들은 일단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도 들어오는 빈도가 낮아지겠죠. 물론 관심은 높기 때문에 자주 올 수는 있어도 마음이 한결 안정감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거 행복의 가치와 직결이 되고 내 삶의 행복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군도 정해지고 그래도 내 집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학교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적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청약으로 당첨되는 거 이상으로 집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분상제 적용을 받는 분양가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약 당첨은 어떻게든 빠른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사 대책 이후에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제 곧 집값 떨어질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죠. 리먼 브러더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오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구축 아파트가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한 상태긴 한데 분양가 회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부동산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막차다. 이제 상투 잡는 것이다. 이 얘기, 이런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아마 서점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몇몇 사람들도 있죠. 이런 걸로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얘기도 논리에 일리가 있고 말은 맞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정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집값은 우상향이에요. 특히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들 날린 건데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이때 전세를 사셨던 분들이 이때 매수를 할까 전세를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지금 2, 3억씩 집값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집을 못 사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못 하잖아요. 집값이 뭐 10억, 서울은 막 20억, 경기 이남, 분당 이런 데들은 10억, 20억인데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전세가도 감당이 안 되고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사 대책으로 뭐 100만 원이 뭐 70만 원이 30만 원이 하도 발표해서 저도 몇만 원인지 뭐 이게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감도 안 오는데 일단 이런 공급 계속 수요가 넘치니까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이런 패닉 바잉을 막고 그 다음에 주요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 국토부에서 김포와 파주가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또 규제 지역으로 묶긴 했는데 지금 정부가 주요 타겟으로 보는 건 다름 아닌 강남 집값입니다. 강남 집값과 서울 집값 그리고 경기 이남의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주요 지역의 집값이 막 10억에서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대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예요.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정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제일풍경채 분양가가 어땠죠? 4억대란 말이죠. 그리고 5억대 뭐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집값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청약으로 분상제 거기다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사 대책의 주요 타겟점이 파주 운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파주 운정의 이 분양가가 비싸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파주 운정 분양가가 비싸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양주라든지 뭐 옥정 그리고 김포의 저 북부 지역 비규제 지역 파주의 위쪽 지역 뭐 이런 지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의 폭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분양가는 감안하시고 여기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만약에 운정신도시가 분양가 뭐 25평, 34평을 3억대, 4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이 집값이 떨어져서 막 2억대가 됐다. 그러면 서울 강남이건 전국 부동산이 완전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버블이 꺼지면서 완전 국내 경기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신축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약입니다.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운정신도시에 4, 5억대에서 잡으시면 그래도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21년도 이후에 운정 3지구 아파트 내 집 마련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 집 마련의 두려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여기 입지가 별로여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또 두려움. 두 개가 공통되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에 대한 호재 가치는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죠.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 집값이 오른 거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내가 내 생각이, 둘 다 내 생각이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력을 못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는 부동산 기우제는 계속됐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이 막 오를 거라고 막 폭등론을 주장을 했지만 반대로 오르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이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실행을 하지 못하면 결국 시간은 늦춰지고 내 주거 행복의 가치의 삶과 안정성은 멀어져 간다.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지도 제일풍경채도 그랬는데 지금 제일풍경채 입지가 저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P1, P2 개발도 있고 지금 제일풍경채는 당첨되신 분들이 지금 수혜를 가져간다. 그분들 되게 기분 좋고 저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입지가 뭐 풍경채 운전에서 가장 끝이고 교통도 안 좋고 GTX 역세권도 아니고 해서 안 하셨던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 많아요. 자, 실행력이다. 이거 꼭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현금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전월세 접수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림 2편한 세상이 2억대, 2억 후반대, 3억대, 25평형이요. 34평형이 3억대 중후반 그리고 옵션에서 뭐 4억대 초반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세가 분양 대금을 상회한단 말이에요. 이 대림 2편한 세상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대림 2편한 세상은 계약금 10%만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전세를 주게 되면 이 전세금과 함께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이 새 집에는 세입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 목적으로도 하셨고요. 지금 운정 3지구 아파트들은 이게 되나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내 돈 주고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대출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분양가 대비 현금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월세를 줄 수가 없다. 입주 전에 전세를 주면서 상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연끌은 가계대출이자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을 높이셔야 돼요. 최소 분양가의 40% 정도는 현금으로 입주 지정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해요. 지금 계약금 10% 가지고 저희 카페도 보면은 저희 카페 회원분들 중에도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금 10%만 있으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적어도 40% 정도는 현금으로 최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양대금에서 40%. 물론 나중에 돼서 KB 시세가 잘 나와서 여기서 뭐 40% 이하로 내가 뭐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 좋은 일이고 이 분양대금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정 3지구 아파트 내 집 마련은 창릉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 등 유사 지역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운정 3지구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저렴한 거예요. 여기서 더 싸게 여기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 매물 받을 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이 녹화하는데 바로 생각하는데 고덕 강일 리슈빌이라고 있죠. 지금 서울에 고덕지구라고 있습니다. 고덕 강일 리슈빌 힐스테이트 리슈빌인가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7억 5천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제일풍경채 고덕강의 제일풍경채가 지금 얼마가 나왔죠? 분양가가 8억대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2배란 말이에요. 운정 3지구 지금 같은 평수 대비 여기 지금 청약 경쟁률이 어떻죠? 막 그 고덕 강일 레시빌인가요? 1200대 1 나오잖아요. 청약 경쟁률 최대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운정 3지구 지금 올해 분양하는 이런 청약 예정 물량의 예상 34평형 분양가가 얼마죠? 지금 4억대에서 5억대 초반 생각하잖아요. 34평형을요. 요 정도 가격이면 더 이상 수도권에서는 더 값싼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주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한 실행력. 이게 내 집 마련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대박 노블랜드가 한단 말이죠. 대박 노블랜드가 하는데 마음은 GTX 역세권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이 집은 꼭 보셔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하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마음은 시세차익 쪽에 가가지고 여기 자이 아파트를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민이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요걸 포기하게 됐을 때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자, 여기 당첨이 되면 이 포기했던 선택은 모든 것들이 상쇄가 됩니다. 근데 자이 아파트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겠죠?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붕 뜨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빠르게 지금 약간 청약이 좀 미뤄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 내가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여기서 만족할 것이다,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난 리스크를 감안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X 운정 역세권 노리시는 것도 좋지만 21년도 청약 물량도 모델하우스는 필수로 가보세요. 모델하우스 가보셔서 여기가 진짜 너무나도 마음에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정 3지구의 34평형 아파트 정도면 GTX 이제 타고 물론 역세권이 아니라면 마을버스는 타야겠지만 자전거나요. GTX 타고 서울 강남도 30분 내로 갈 수가 있고 살기 좋아진다. 교통이나 인프라 호재도 좋아지고 요 정도 4억대나 5억대 34평 아파트 이렇게 분양 받았으면 뭐 집값 상승 하락 뭐 이런 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 정도는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뽀개기 UBOP표에서 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항상 유튜브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